12월 3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마는 주로와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만 해도 상당히 주로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흘렀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새벽에 눈이 내리고 오전에 눈이 내리면서 이 주로 자체가 조금 따뜻한 날씨 속에서 좀 질퍽질퍽 거렸어요. 그러면서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안쪽 전개하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이 싸그리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또 외곽으로 추임하는 마필들이 입상을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약간 배당이 터졌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또 날씨가 또 약간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로가 얼어서 그런지 또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선행형 마필들이 또 입상에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주로보다는 최근 서울의 주로가 변화무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와 눈 소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경주 정도는 주로를 상태를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또다시 따뜻해지고 눈과 비가 내린다면은 안쪽이 무거워요. 그리고 외곽이 더 좋고, 아예 주로가 또 얼어버리면은 안쪽이 더 가볍고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박성도 현장에서 집중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뭐 연말 연휴도 없고 요거 이제 잘 해야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박성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6번마 엔트로피, 일단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주행검사했다가 휴양 재검을 갔다 오고, 그리고 12월 2일 경주 때 출발해서 약간의 접촉을 있으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스타트와 중속은 일단 한선의 자마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이 12번 네슨도르마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근데 외곽이 이제 미무잉을 따야 됩니다. 근데 중속에서 얼마만큼 빨리 따라붙느냐가 중요한데, 이 마필도 약간 500km가 나가는 거구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중을 더 빼고 나와야 돼요. 이 마필 자체가 네슨도르마라 마필이 앞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중이 증가하면은 약간 고민을 많이 필요한 데는 부분이고, 저는 안쪽에 스페셜 힐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얘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일단 12주에 공백은 있지만 일요일날 국내산 4등급 송암티즈라는 마필하고 일단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토요일 구경주에 출전하는 그런 마필들로 병합조교를 했고, 마필 상태가 좀 최대한 끌어올려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데, 전승기 조교사 마방은 휴양 공백에서 엄청난 조교량을 늘리면서 데뷔 전에 바로 때리는 마방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에서 출전하는 마방 중에 가장 입상률이 좋은 마방은 25주 전승기 조교사 마방이에요. 제가 이제 이 전승기 조교사가 제가 예전에 21조 임봉춘 조교사님 마방에 있을 때 그때 관리사였거든요. 그때도 일단 이 조교하는 스타일과 이런 거 보면은 말의 컨디션과 끌어올렸을 때의 그 느낌 자체를 잘 알고 있어요. 이번마 스페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주에 공백이 있는데 조교량만 따지면 이번마 스페셜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기 또 안쪽 게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만약에 지난주 월요일하고 비슷하다면은 6번을 놓고 때려야겠지만은, 날씨가 풀렸다, 그리고 뭐 약간 뭉친다, 그 다음에 좀 완전히 막 눈이 오고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러면 2번을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현장에서는 2번을 더 세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주로인지 안 주는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2번마 스페셜, 일단 김철호 기수가 지난주에 집에 이제 상을 당하면서 지난주 기수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타고 있는데 말 괜찮습니다.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요. 역시 뭐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걸음걸이를 보여줘야 되고, 네슨도르마는 좀 고민이 약간 필요한 마필이고요. 여기에 조교 강도를 했던 7번마 브리도 썬더, 요건 이제 배당 마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느린 레이스에서는 일단 봐야 되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레이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7번마 브리도 썬더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일단 안말 경주 편성에서는 2번마 루비포트, 요거 이제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내측기dem을 지난번에 알고 이역기수가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외측기로 기댄다는 거는,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알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왼쪽 채찍을 들고 타고 펜스 전개를 한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측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라스트에서 사코너에서 무조건 외곽으로 빼야 됩니다. 외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추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이역기수가 알고 딱 3착을 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루비포트가 선행도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중속도 괜찮았기 때문에 2번만 루비포트 무조건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2번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겠고요. 자, 여기 한방 맞고는 10번마 플라잉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복귀가 떠있는 마필입니다. 플라잉 커맨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중속에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딱 앞선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보시면 알면 2가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플라잉 커맨드가 2선 3선까지 붙을 수 있고, 직정 중으로 제가 이제 강하게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체중도 불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427.5kg, 요 약간의 이 체중 때문에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2번 10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 줄에 있는 마필보다는 저희 방송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도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 7번마 필승마, 얘는 일단 배당 마필입니다. 필승마 같은 경우는 지금 438kg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국내에서 5등급 포르투나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발걸음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승환 기수가 말들을 정말 따박따박 잘 타주고 있고, 안쪽이 무거운 부분을 알고 또 사건에서 또 외곽으로 빼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마 필승마까지는 배당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넣고 10번, 7번 이렇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 경주로 한번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단 1경주, 2경주 주로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앞선에 가는 말 한 마리와 추입형의 마필 한 마리를 딱 일단 잡아놓고 경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7번, 9번마 그레이트 스톰이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데,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458kg입니다. 458kg. 그레이트 스톰이요.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면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두 마리 밖으로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인기마 중에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뭔가가 지난번보다 더욱더 좋아진 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 속에서 1분 22초 9를 뛰었는데 주로 빠르기도 6이었습니다. 여기에 11번만 명진불패 팔리는 부분이죠. 자, 명진불패는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놓고 때렸는데, 이 마필에 제가 이제 복귀가 딱 떠있는 부분이 뭐냐면 스타트는 괜찮지만 중속에서 못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면서 머리를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건을 돌면서 외곽으로 엄청나게 많이 뺐습니다. 그냥 밖으로 쫙 빼가지고 딱 그만큼 진 거예요. 이번에 일맛이 외곽으로 뺀 만큼 딱 진 거예요. 차라리 안쪽으로 타고 나왔으면, 중간 정도만 타고 나왔어도 제가 봤을 때 2차까지 딱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외곽으로 완전히 빼가지고 송재철이가 너무너무 무리하게 전개를 했어요. 거기서 깨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또다시 이번에 11번 게이트네. 외곽이 더 밀려있네. 근데 마필 자체가 430kg대에 이 마필은 또 안말입니다. 안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몸싸움을 하면 안 된다. 스타트에 아예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가든가 아예 따라가는 정도인가 둘 정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마필은 어정쩡한 마필이에요. 스타트 자체는 괜찮지만 중성에서 어정쩡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9번, 11번에 맞고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9번마 그레이스톰이 외곽에서 자리 선정하지 못하면서 3마리 밖으로 돌아버리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세영 기수의 인기 1위 마필, 그것도 6등급 경주, 상금이 1등 상금 1,300만원 뿐이 되지 않아. 이런 경주에서는 문세영이가 무리하게 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새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 정지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새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수들이 정지를 안 먹으려고 엄청나게 조심하게 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제 놓고 때린 충막감은 직전 경주 자리라고 완전히 막혀버렸던 마필입니다. 거의 뭐 힘을 쏘지 못했어요. 분명히 마필 자체가 능력은 더 있는 마필인데 힘을 쓰지 못하면서 그냥 망쳐버렸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했고 마필 상태 여전히 짱짱하고 그러면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상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말들이 그렇게 싹 좋은 말이 없습니다. 뭐 6번 말 넣어보면 막 일단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물음표. 왜?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중속 자체가 안 좋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압도적인 인기 말이로. 근데 모래 정통으로 맞으니까 아예 말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조한별 기수가 지난번에 안쪽으로 정말 안쪽으로 계속 모래를 맞고 있는 건데 말도 빼지지 않더라고. 근데 이런 마필들은 안토니오 기수 이런 기수가 타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9번마 플랜B 같은 경우도 일단 두 번째로 팔리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그냥 전혀 하지 못해요. 다리 바꿈을. 근데 뭐 두 바퀴씩 훈련을 강하게 시켜놨어요. 근데 이 마필도 뭐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고요. 10번마 에지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고 3번마 창조의 그등도 요거는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요거를 이제 조교를 해놓고 정지가 있기 때문에 못 탔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원래 뭐 가게 되면 유예를 시켜줘가지고 한 번쯤은 태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결혼식 칼 딱 자르고 야 너 면허 기간 끝났어 정지야 그만 타. 어제 시상식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 창조의 기둥도 딱 그 걸음. 제가 이제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스위치송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이건데 진짜 이거 김효정 기수가 이 방송을 보면 한번 이 스위치송을 한번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너무나 부지하게 경기 편성입니다. 근데 이 스위치송이 스타트 자체가 늦는 마필 자체도 아닙니다. 이 마필 자체도 이제 470km, 490km에서 지난 이 8월 26일 날 이동학 기수가 사착을 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선임 안쪽에서 너무 빠른 마필 자체들이 있다 보니까 전개가 좀 어려웠어요. 휴양 공백은 있지만 말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뚜렷한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봐서는 무조건 만약에 주류 자체가 앞선이 가볍게 진행이 된다면 안쪽에 일반 스위치송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상태 여전히 좋아졌고요. 1번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게 뭐 터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7번마 신의 운명도 가능하고 여기 굴보 8번마 스터닝 서브도 가능하고 이번 경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주로가 가볍다면 안쪽에 1번마 스위치송을 한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마필 자체들이 별로 없어요. 4번마 럭셔리킹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이 가지고 있고 3번마 브라이트 위너는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이고 근데 여기 0.5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최근 두 번의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상대들은 뭐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어요. 4번, 3번을 뭐 인기마들 인정하느냐 이거 따라민이고 8번 알사이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마체가 작죠.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졌습니다. 419kg, 423kg 여기도 또 체중이 빠지면은 이것도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그나마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좋았던 마필은 그냥 3번 브라이트 위너 정도? 그나마 이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요거 두 마필이 그래도 인기만 안에서는 그냥 끝날 것으로 보이고인데, 이 1400m 경주만 알겠지만, 이 4번은 럭셔리킹 같은 경우는 1분 27초 때까지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3번은 뷰라티 위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약간 좀 끌어올렸고, 여기에 뭐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인곤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초반부터 엄청나게 밀어서 앞선에서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3번은 브라이트 위너도 여기서 해볼만 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4번 럭셔리킹 같은 거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김효정 기수가 지난번에 약간의 방해를 받고 약간 외곽을 돌렸어요. 낙마했던 마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필은 되게 잡아 돌렸는데 그게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 근데 지난번에 워낙에 흐름 자체가 워낙에 주로 자체가 가벼웠어요. 주로 빠르게 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가벼웠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4번 럭셔리킹보다는 3번 브라이트 위너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기마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5번 뭐 라운드 코브라, 활동적인 뭐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 마필인데, 최근 지난번에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체중이 불면서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최범현 기수가 두 번의 경주에서 탈 때 모습을 보면은 전혀 하자 없이 다 섰습니다. 앞선에 딱 붙었고 차분하게 레이스를 운전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왔고, 근데 이 마필은 결정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전까지만 해도라도 6등급 경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잘 뛸 줄 알았던 마필인데, 최근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체중을 못 빼면서 이게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마을 체격이나 이런 거 보면 490kg대, 480kg대가 좀 맞는 거 보이고요. 6번마 비체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맞는 조교를 하면서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 부담량이 1.5kg가 올라갔죠. 지금 29년 벨준 조교사 마방이 조사가 들어가면서 마방이 지금 해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배준 조교사도 이제 대리마주 때문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리마주가 엄청나게 괴롭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6번마 비체카 역시 1200m 15초 3번 연속 입상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5번과 6번에 맞고는 저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둘 다 너무 많은 거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뭐 센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놓고 때린 총막은 약간 인기권은 진짜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충분히 이번에 조교의 내용을 보면은 해볼 만한 상대라고 판단됩니다. 전개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수까지 이번에 타고 있어. 그렇다면 지난번에 실수했던 부분까지 확실히 카바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만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는 경주 편성입니다. 최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등급에 죄송합니다. 5등급의 1700m 장거리 경주에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2번, 3번, 6번, 7번, 8번, 여기 11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경주 편성 중에 중하위권에 있는 마필들이 경주를 펼치고 있는 경주 편성인데요. 그래도 여기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고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7번마 온도풀 파고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단거리 경주보다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하고요. 최근 1300m, 1200m 보시면 알겠지만 퀸토, 코스모런, 걸작원, 이클리스베리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임다변 기수가 초반 자체에서 아예 밀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판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 그럴 때는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안토니오 기수가 지난주부터 조교를 하고 나왔던 마필, 상태 끌어올렸던 마필을 노리고 봐야 돼요. 7번마 온도풀 파고, 거리 경험은 없지만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앞선에서 움직이는 경주 편성이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6등급 경주, 5등급 경주 편성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부지막 경주 편성에서는 취임마들이 안 통하더라고. 그냥 앞선에서 그냥 끝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앞선에 가는 마필들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7번을 축으로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맞고는 그래도 뭐 7위 선행을 하고 마지막에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하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김효정 기수가 좀 또이또이하게 좀 타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태훈 기수의 취임이면 이 마필도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늦어도 여섯 번째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그렇게 막 뭉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자체가 워낙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3코너 중반부터는 뭉쳐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한 템포 빠르게 외곽으로 빼서 취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3번 하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노려보겠고요. 5번마 질주의 바다도 지난번에 앞선에 붙으면서 꾸준하게 그 걸음을 띄워줬던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고 여기도 약간 현장에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7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드래곤스타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겠죠. 뭐 어떠한 정기석에서도 입상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일간 스포츠배, 농림부 장관배, 코리안 더비 이런 마필들 다 띄어봤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장철 기수 그냥 앞선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쉽게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문성엽 기수가 타고 갈 때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스타트 자체가 안 돼가지고 취입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직전 경기 빅터 하르기 있었는데 9월 17일 경기 때 탔던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가 약간 보강되면서 마지막 효과는 부족했고 지난번에 장철 기수가 아예 그냥 이뭐 말 자체가 그러니까 스타트가 좋아지면서 그냥 앞선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취입형의 마필들이 한 두 번 정도는 세 번 정도 취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타트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앞선에 대결을 해요. 근데 7번마 드래곤스타 이번에는 뭐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뭐 한 마리 정도 외곽에 슈퍼피니스 같은 거 이런 마필들 보내주고 따라가면서 탈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좋아요. 차라리 드래곤스타는 아예 선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10번 같은 거 그냥 쉽게 그냥 쑥 보내주고 쉽게 보내주고 7번마 드래곤스타는 2선, 3선에서 선이 외곽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3코너 중반부터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걸음, 한 템포 빠르게 나가는 걸음, 요게 이제 가장 좋은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10번마 슈퍼비니스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11월 19일 마지막 경주 때 아예 삭제시켜드렸던 마필이죠. 아예 삭제시켜드리고 그때 제가 드래곤스타의 쿠피드 워리어 요거를 이제 한 방으로 주력 막곤을 때리면서 28.3배 복승식을 적중을 만들어 드렸죠. 그때 이게 드래곤스타하고 슈퍼피닉스가 그때의 최저 배당이 3점 몇 배였을 거예요. 4배는 안 나왔고 3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슈퍼피닉스가 그 맥락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불안해. 얘는 왜? 거리가 1800m야.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고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슈퍼피니스는 이 레이스에는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9번마 청상용은 이거는 임기훈 기수가 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4코너까지 꾹 참고 있으면서 그냥 꿈쩍도 안 했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걸음인데도 임기훈 기수가 끝까지 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는 거야. 임기훈 기수의 장점은 뭐냐면 취입을 하는 마필에 대해서 얼마만큼 취입을 하는 마필인지, 이 마필이 300m를 취입하는 마필인지 400m를 취입을 하는 건지 뭐 450m를 취입을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천상영웅의 임기훈 기수는 일단 그거를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7번, 9번 쪽에 한번 한 마리 보고 있고요. 아니면 매번 아쉬움이 갔던 게 모니가락이거든요. 3번만 모니가락. 이거 맨날 아쉬워. 근데 김효정 매번 김효정인데 아쉬워 진짜로. 요거는 조금 지난번에 약간 기립 약간 하면서 이렇게 늦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착을 갖다 댔는데 그러면서 승급해 버렸어요. 근데 부담량이 5kg가 일단 내려왔어요. 추임바들한테는 부담량이 내려온 거는 훨씬 더 유리하죠. 3번 모니가락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드래곤스타를 한번 인정하고요. 10번 슈퍼미니스는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이 있다. 1800m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금전사,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엄청난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인데 모리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번마 금성시대 김효정 기수가 타고 이번에 이현종 기수가 탑니다. 중속에서 약간의 힘이 있는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벨다라비만도 체중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1400m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성시대, 벨다라비마, 여기에 7번마 금전사, 이렇게 3D의 마필이 일단 팔립니다. 여기에 뭐 9번마 파워풀 삭스도 일단 팔리죠. 여기까지 팔립니다. 자, 여기 이제 7번, 4번, 3번 이렇게 이제 팔리는데 제가 여기 이제 한 마리 복병마 정도는 5번마 파워건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체크. 금성시대, 별나라비마, 파워건주, 금전사, 여기 파워삭스까지 이렇게 5마리가 일단 팔립니다. 이 마필 중에 일단 한 마리를 놓고 때릴게요. 근데 제가 봐서는 7번마 금전사는 일단 뒤로 한번 돌려놓고 한번 고민할 생각입니다. 왜? 최근 잘 띄워주었지만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시원한 걸음 자체가 아니. 지난번까지만 해도 엄청난 시원한 걸음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뭔가가 좀 아쉬워. 그렇죠. 역시 3연타를 때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7번마 금전사예요. 요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 나머지 마필 중에 한 마리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완전히 좋아졌는데 마필 자체를 알고 있더라고요. 기수가 이 마필 자체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알고 조교를 해요. 그리고 타요. 그렇다면 놓고 때려야겠죠. 상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한번 7번마 금전사는 직전 경주보다는 시원한 걸음 자체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유니콘 킹덤도 조금씩 올라온 걸음인데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다시 이제 1200m인데 지난번에 송재철이가 잡고서 그냥 외곽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4일 경주 때는 13초 5의 스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2월 2일 날은 9번 게이트 14초 2야. 이 마필 자체가 13초 4, 13초 4까지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유승환이가. 분명히 초반에 밀고 앞선에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은 유니콘 킹덤.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세가와 송재철이가 너무 잘못 탔다. 좀 적극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부분이 유니콘 킹덤입니다. 얘기했고요. 3번마 한강이오로 같은 경우도 약간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한강이오로는 이번에는 큰 느낌 자체가 없고 6번마 태평파이터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근데 얘도 다들 지난번에 3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너무 쉽게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 약간 뭔가가 좀 부족해. 직전보다는 뭔가 조금 더 부족해. 7번마 블랙모션 같은 경우는 약간 관절염이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9번마 더 페이퍼리 같은 경우는 전개 자체가 좀 안 나왔던 마필이죠. 근데 저는 이 더 페이퍼리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다 좋습니다. 6번마 태평파이터는 직전 경주 선행형 마필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었어요. 다 기수들이 또 자꾸 나왔기 때문에 태평파이터가 너무 쉽게 레이스를 전개했어요. 근데 직전 경주보다 마리 상태는 그렇게 썩 느낌적으로 좀 베스트는 아니라는 판단. 7번마 블랙모션도 마찬가지로 약간 관절염이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3번마 한강요리 같은 경우는 안쪽은 유리하지만 빠른 흐름에서는 좀 불리해. 그리고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해. 3번마 한강요로도요. 이것도 마찬가지. 1번마 유니콘 킹덤은 그 중에도 그래도 막 가장 좋아요. 안쪽이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2선, 3선까지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9번은 더 페이버리를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김하영 기수가 6월 24일 경주 때 단출한 경주 배송에서 마지막에 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지금 3번의 경주 뛰었습니다. 근데 상대들이
최근의 상대들보다 훨씬 더 약한 경주 상대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상대들은 너무나 제가 봐서는 강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데퍼이버리 같은 경우는 3선, 4선까지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다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8번은 악갱이 정도가 선행형 마필인데 8번하고 11번 정도인데 이게 9번과 더페이버 같은 거는 예전에 13초 5까지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대종 기수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9번마 더 페이퍼리 이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스페이핏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 요거는 뭐 1억 4천만원짜리 티즈나우의 자마 종호이 쪽에다가 직접 미국에 가서 구입해왔던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말 자체가 이제 성숙해지고 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고 되시겠고 성숙해졌어요. 말 자체가 완전히. 이런 마필들은 뛰면 뛸수록 더 좋다고 판단되고요. 1600m 거리 늘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행 자세가,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지금 2연승을 달릴 때까지만 해도 말이 조금 약간 어리지 않느냐? 약간 성숙미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했어요. 역시 어린 2세 마필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레이스를 운영하고 뛰는 거 보니까 다리 상태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성숙면도 보여줬던 마필인 게 2번 스퍼드핏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에 인정하고 여기 뭐 9번마 머니크라운이 가장 압도적인 인기 마필이죠. 머니크라운도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계속 약간 뭐 입상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번 무너졌고 지난번에 따는데 중속에서 괜찮더라고요. 따라 붙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중속에서 못 따라 붙으면서 추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의외로 중속에서 추진하는데 최대한 추진하는데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 9번마 머니크라운이 되겠고요. 5번마 포린러버 같은 경우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 다리 바꿈을 아직 약간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브리시너한테 지금 1마신을 이겼는데 상태는 괜찮습니다. 마지막 끝걸음도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5가 선행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안쪽에 2번이 더 빠르기 때문에 2가 선행을 가고 5가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9가 날라오고 요 그림만 일단 그려집니다. 인기만 안에서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요렇게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10번만 히어로 파이터도 괜찮은데 이 마필은 이제 1600m 외곽 게이트거든요. 요게 이제 약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지금 6시 정도 되면은 주로가 얼어요. 이제 2시, 3시까지는 주로가 녹아 있지만은 후반부 경주가 될수록 주로가 얼어요. 그러면 앞에 가는 게 더 유리해요. 요거까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주로가 변화무쌍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주로를 파악까지 하고 신중하게 진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서 문자 보내겠고요.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